부실급식 논란을 일으켜온 어린이집 급식비가 새해부터 소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인상액이 적은 데다 전북 지역의 경우 여전히 주거지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민단체 반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를 요구하는 시군의회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주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게 한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소 과도한 대응이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 의원들이 시외버스 업체의 한정 면허 노선을 인가한 전북도의 행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다고 나섰습니다. 해당 업체에게는 공정한 경쟁체계 조성을 위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급식을 받고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다행히 부실급식 논란을 일으켜온 어린이집 급식비가 새해부터 소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인상액이 적은 데다 전북 지역의 경우 여전히 주거지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내년부터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1인당 250원 선에 그쳤고 이마저도 일선 시군청과 공동 분담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전북 지역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전북도 지원안 마련 등으로 급식비가 소폭 인상되면서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인상폭 확대를 호소했습니다.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죠. 1,745원 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된 상황인데 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3,300원, 3,500원이거든요. 거기에도 못 미치고 그리고 지금 정읍시는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몇 년째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쌀로 지원이 되는데 그리고 지급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단위 어린이집의 경우 남원시가 1인당 500원씩 추가 지원해 2,650원씩 지원받으면서 전북 지역 최고액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단위의 경우 순창군 지역 어린이집이 2,650원씩 지원받아 남원시와 함께 최고액 지원을 받게 됐으며 고창군이 2,550원 선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비가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면서 예산 확보를 촉구했던 전북도의회는 지역별 현실화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2,15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이 금액 갖고도 아직 턱없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도 꾸준히 다시 정부에 촉구하고 또 5분 발언, 건의안 등을 통해서 급간식비가 더욱더 좀 올라서 우리 애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비가 지역별로 차등 지원되는 지역 간 격차 문제는 자치단체장들이 영유아 급식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집행부가 자발적으로 인상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라도 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민단체 반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를 요구하는 시군의회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청 앞 도로를 따라 트랙터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일손을 놓은 농민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내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일방적으로 포기했다며 철회를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세를 적게 내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서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던 관세는 크게 낮아질 거란 걱정입니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 농가 소득을 보존하는 보조금도 줄어들 거란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쌀,
마늘, 고추 등의 농산물의 높은 수입 관세 및 허용 보조금과 감축 대상 보조금 혜택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은 혜택을 포기한 것은 우리나라 농업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를 포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김제시 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뒤 정부와 국회 등에 보냈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전북 지역 시군 의회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역 농민단체와 시군의회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그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한정 면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북도 의원들이 시외버스 업체의 한정 면허 노선을 인가한 전북도의 행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전북도는 대한관광 리무진 한정 면허를 직권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한관광 리무진 측이 지난 23년간 전북도의 공항버스 노선을 독점 운행하며 많은 이익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민과 전북 운수산업의 공정한 경쟁체계 조성을 위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관광 리무진은 인천공항 노선에 기한이 없는 자신들의 한정 면허를 근거로 다른 시외버스 업체의 노선을 인가한 전북도의 행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주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게 한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쯤 전북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A씨를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은 검찰 측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고 재판부 또한 이 같은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여러 증거를 종합한 결과 A씨의 행동의 정당방위가 아니라 다소 과도한 대응이었다고 판단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말이면 상대적으로 소외를 느끼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요. 남원 지역 우수농식품연구회 회원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특산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남원 우수농식품연구회 회원들은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회원업체에서 생산된 특산품으로 만들어진 선물꾸러미 60세트를 관내 소년소녀가장과 조손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남원 우수농식품연구회는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가공교육을 통해 맺어진 연구회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8년간 농산 가공품의 판로와 마케팅 방법 정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록물들은 지정 당시 훼손 상태가 매우 심각해 지정 당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한 것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임실군 역사를 담은 신평면 의회 회의록과 3개강 4개안이 새롭게 복원됐습니다. 임실군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복원한 신평면 의회 회의록과 3개강 4개안을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기록사랑마을에 전시했습니다. 신평면 의회 회의록은 6.25 전쟁 당시 1952년부터 1960년까지 35차례에 걸쳐 실시된 신평면 의회의 필사 기록물입니다. 3개강 4개안은 조선 중기 향촌사 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 132책, 고문서 92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임실군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담은 아주 특별한 기록물을 복원, 복제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번 복원을 계기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60호로 추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 지역 농협은 갈수록 인구가 줄고 고령화 현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윤하명 정읍농협조합장이 농협중앙회장의 선거에 출마해 농업인과 국민이 원하는 농협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하명 정읍농협조합장은 전북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31일 치러지는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하명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 후 농업인이 원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농협다운 농협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후보는 이어 앞으로 농협은 국민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중앙회와 계열사를 농민과 농축협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혁신하겠다면서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에 집중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부안군이 환경관리원을 포함한 공무직 노조원 257명에 대한 2019년 임금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8월 단체 교섭 요구안을 접수해 5개월 동안 18차례의 실무 교섭과 5차례의 본교섭을 거쳐 모두 102개 조항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주요 단체 협약 사항은 공무원과 동일한 후생복지 및 특별휴가 실시, 유연 근무제 신설, 역사문화 탐방 신설, 조합활동 보장 등 조합원들의 근무 조건 개선과 복지 향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 협상으로는 직종에 따라 전년 대비 기본급 2.2%에서 3%를 인상해 임금 격차 해소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19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평가에서 고창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고창군은 토론훈련과 상황대응, 민간군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안전 한국훈련평가는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 2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고창군은 이번 결과는 국민 안전을 위해 민간군이 실전처럼 적극적으로 협력해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2020학년도 대학 입시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원서 접수 기간은 모집군에 상관없이 26일부터 31일까지 기간 가운데 3일 이상입니다. 전문대는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성탄절인 수요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을 웃도는 등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하루 사이 기온의 변화가 크게 벌어집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체로 구름 많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 휴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1m로 다소 낮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성탄절인 수요일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동해안과 전남, 경남, 제주도에 비와 눈 소식이 있고요. 비가 그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덧 한 해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절 연휴 동안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